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카라반의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몇 가지 정리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카라반의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 그리고 카라반의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비교하고 계시는 분들, 모토홈으로 가실 거냐 혹은 오토 캠핑을 할 거냐,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비교에 대한 장점이고요. 지금 3년 가까이 카라반을 사용하고 오면서 어떤 게 좋았는지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반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뛰어난 가성비예요. 가성비라고 하면 사실은 모토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모토홈 대비 가성비가 좋다는 건데, 요즘에 제가 매물을 보면 사용할 만한 것들이 1000만원 초반대에서 부터 나와요. 그 제품에서 어떤 옵션, 어떤 배터리, 어떤 냉난방을 쓰느냐에 따라 물론 가격은 많이 달라지지만 1000 초반서부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정도의 스펙을 가진 제품들은 2000 초중반까지도 중고로 많이 나오고요. 이 가격은 사실 모토홈 같은 경우 요즘에 보면 쓸만한 게 뭐 적어도 5000대는 줘야지 그래도 탈만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5000대의 카라반 그 모토홈들은 지금 제 카라반보다도 옵션이 낮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배터리 같은 거 예를 들자면 비교적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뭐 물론 오토 캠핑을 하려고 해도 요즘에는 뭐 거의 1000단위까지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뭐 텐트가 5개, 뭐 테이블만 해도 3개, 뭐 의자 뭐 6, 7개, 뭐 이런 중복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토 캠핑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카라반은 어쨌든 모토홈이나 오토 캠핑에 비하면 비교적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가격에 따른 옵션은 뭐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또 뭐 배터리 편이라든가 옵션 편을 따로 제가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카라반의 장점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정박 후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카라반을 오롯이 숙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또 모토홈과 당연히 비교할 수밖에 없는 장점인데, 모토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박지에 도착해서 정박을 하고 근처 관광이나 뭐 식사를 하러 가거나 맛집 투어를 할 때 그 자리에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를 정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동을 하면 또 그 자리는 뺏기고 또 다른 데다 정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이게 물론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동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여행 중에 부여를 꼽을 수 있는데요. 부여는 역사 문화 유적지도 많고 또 그런 관광지다 보니까 맛집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 종일 구경하고 하루 종일 먹으러 다녀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아주 재밌고 인상 깊은 여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모토홈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동에 약간의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어디에서든 잘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안정적이고 고정적으로 정박을 한다면 카라반은 정박하고 나서 숙소로 쓰면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카라반의 장점 세 번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또 모토홈과 비교를 하는데, 모토홈에 비교했을 때 유지보수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겁니다. 모토홈은 캐빈과 차가 같이 이동하면서 그게 분리할 수 없다 보니까 차 정비, 차 고칠 때, 캐빈 고칠 때 매번마다 그 차가 통째로 움직여야 되는 반면에, 카라반은 이제 당연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차가 망가졌으면 견인차가 망가졌으면 견인차만 고치면 되고, 그 다음에 카라반이 망가졌으면 카라반만 고치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몇 년 써보니 사실 조금만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면 웬만한 성인들은 간단한 카라반의 유지보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요즘에는 워낙 유튜브에 좋은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뭐 이런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 뭐 꼭 카라반을 고치는 영상이 아니더라도 좋은 영상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시면 얼마든지 카라반은 유지보수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작은 카라반에 한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형 카라반 위주의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카라반의 장점 네 번째입니다. 각종 편의 장비가 가득하다. 오토 캠핑과 일단 비교를 해야 되고요. 오토 캠핑 다음에 모토홈과 비교를 하는데, 혹은 이제 뭐 펜션 여행이나 호텔 여행과도 비교를 할 수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편의 장비로는 에어컨,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 그러니까 냉난방기가 있고요. 화장실, 샤워실 겸용 화장실이 있고요. 스마트 TV, 냉장고가 있고요. 환기장치, 침상으로 변환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에어컨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에어컨은 가정용 에어컨이 벽걸이 에어컨이 달려 있고요. 옵션에 따라서, 배터리 옵션에 따라서 사용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캠핑장에 갔을 때 외부 전기가 들어오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방기는 배터리 유무랑 상관없이 무조건 필요하다. 뭐 물론 한여름에 나는 캠핑 가기 싫어 이러면 없으셔도 되지만, 가급적 중고나 뭐 신차를 구매하실 때 에어컨은 필히 넣으시는 게 맞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로 봤을 때 지금 뭐 제가 DC 에어컨 정보도 보고 천장형 에어컨 정보도 많이 봤지만 벽걸이만큼 효율이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비교하셔서 각자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벽걸이 에어컨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난방기입니다. 난방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알대도 있고 무시동 히터도 있고 온수 매트도 있고 전기장판도 있고 다양한데, 저는 겨울을 2번 나면서 그냥 무시동 히터 하나로 충분했어요. 2박 3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쓰는 기준으로 봤을 때 무시동 히터의 연료 경유를 쓰는데요. 그게 한 12리터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사용하면 그냥 뭐 찜질방처럼 화장실까지 난방하면서 아주 후끈후끈하게 있을 수 있고, 가장 최대의 단점은 건조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가습기를 틀어도 그 가습기 하나의 양으로는 사실 건조함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추운 것보다는 훨씬 좋죠. 예,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화장실 겸 샤워실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화장실로 쓰고요. 샤워를 할 때는 약간의 집만 이동을 하고 샤워를 하는데, 중고 매물 보면 카라반도 마찬가지고 특히 뭐 시티밴 캠핑카도 마찬가지인데 화장실 없는 모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저는 사용 빈도가 떨어지더라도 꼭 화장실이 있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그래 입구 없구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예, 물론 이거를 관리하는 거는 아빠의 몫으로 돌아오지만 화장실이 있어야 아빠도 마찬가지고 엄마나 아이도 안전하게 화장실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샤워도 할 수 있고, 사실 큰 모토홈이나 큰 카라반들처럼 막 하루에 2-3번씩 샤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의 저장 능력이라든지 오수의 저장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형 카라반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여행 갈 때마다 약 80리터의 물을 가지고 다니고요. 오수통도 40리터짜리 2개로 80리터 오수통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 걸로 사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이용할 수 있고, 없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TV랑 냉장고, 편의장치가 있습니다. TV는 비록 27인치밖에 안 되는 TV지만 이게 뭐 입구 없구의 차이가, 지금 저는 LG 27인치 스마트 TV, 루멘 TV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작지만 아이맥스 영화관에 부럽지 않은 그런 카라반 안에서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게 TV 소리로 들으면 자칫 뭐 영화의 웅장함이나 뭐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 밑에 보스 블루투스 스피커로 무선 연결해서 소리를 듣고요. 진짜 영화관 못지 않은 그런 풍부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도 좋고, 유튜브나 각종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아주 좋습니다. 저는 참고로 글로리랑 더 글로리, 그 다음에 무빙, 마스크걸, 6회의 날, 이 드라마를 모두 다 카라반에서 뗐습니다. 그냥 몰아서 그냥 한 번에 다 봐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TV가 있고요. 또 냉장고는 DC 냉장고를 쓰는데, 물론 이제 에너지 효율도 좋고요. 성능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듣기로 뭐 3웨이 냉장고, 가스, DC 220을 이용하는 냉장고들이 가스를 사용하면 성능이 비교적 좀 떨어진다고 많이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DC 냉장고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탁월합니다. 얼음도 잘 얼고요. 냉장, 냉동 능력 다 우수합니다. 최대 단점은 좁은 공간에서 냉장고 소리가 비교적 크다는 건데 감수해야죠, 그죠? 냉장고를 바꾸고 싶은 모델이 하나 있는데 좀 비싸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바꾸게 되면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환기 장치는 가장 뭐 많이 쓰는 이제 맥스팬 같은 게 있는데, 맥스팬이 없는 경우에 환절기나 겨울철에 결로가 좀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뭐 항상 여행을 가면 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로로 단 한 번도 고생을 한 적이 없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안전이나 편의나 뭐 이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환풍기 맥스팬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꼭 장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안내드릴 편의 장비로는 침상으로 변환 가능한 테이블입니다. 바로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은 뭐 낮에나 식사를 할 때는 이렇게 식탁처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독서를 할 때도 좋고요.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할 때도 좋고요. 또 잘 때는 이걸 침상으로 변환해서 이 부분은 제 침상이 됩니다.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없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냥 침상으로만 돼 있는 카라반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지만 그래도 그 용도에 맞게 변환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 게 제가 써보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침상으로 변해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 사용 빈도수가 침상이 더 많긴 하지만,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테이블로 쓸 때 변환할 수 있다는 거는 어쨌든 큰 장점이 되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자, 카라반의 장점 5번째입니다.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입니다. 뭐 당연하죠. 당연한데, 제가 한 번은 고성에 간 적이 있는데, 고성 주차장에 있을 때인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이 카라반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텐트였다 그러면 당연히 철수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캐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악천후에서도 견딜 수 있다. 예. 비가 와도 안에서 스텔스처럼 생활이 가능하고, 또 눈이 와도 당연히 스텔스처럼 생활이 가능하고, 저희는 캠핑장을 가지 않는 이상 뭐 이렇게 설치 같은 거 외부에 잘 안 해요. 대부분 실내에서 편안하게 있고 간소화하고 있는데, 여럿이 갔을 때나 캠핑장에 가면 이제 그런 캠핑 용품들을 세팅을 물론 하죠. 근데 보통 노지 여행을 갈 때는 가급적 그런 설치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눈이나 비바람이 불었을 때 이 캐빈은 굉장히 안전한 휴식처, 안식처가 되어준다는 거. 뭐 이거는 모터홈도 마찬가지겠지만 캐빈이 있기 때문에, 단단한 벽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오토 캠핑에 비하면, 혹은 차박에 비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반의 장점 6번째입니다. 이거는 제가 운용하고 있는 카라반에 국한되는 이야기인데, 750kg 이하의 그 카라반은 소형 견인 면허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쁘잖아요. 면허를 따로 취득하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사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살 때 판매될 때 인증받은 기준으로 그 등록증에 보면 이제 나타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관성 브레이크 장치가 있으면 뭐 허용 중량이 한 100km 늘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견인 면허가 필요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카라반들이 또 비교적 시장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대표적으로는 제가 타고 있는 에어밴 2037, 바인스버그 390, 또 국산 카라반 중에 다운 라운 카라반이 있고요. 걔네도 면허 없이 운영이 가능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예, 그런 게 있고, 그런 카라반들은 면허가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 물론 면허가 있다고 운전 스킬이 막 늘어나진 않아요. 이거는 경험해 봐야지만 스킬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량 카라반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형 카라반들. 카라반의 장점 7번째입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거죠. 예약을 안 해도 돼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다니는 캠핑장은 캠핑장인데도 예약이 필요 없고요. 뭐 1년에 며칠을 제외하고는 입실이 불가능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입실이 가능하고, 노지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이 카라반을 운용을 했을 때는 그런 입퇴실의 제약도 없고 예약의 제약도 적기 때문에 좀 여행이 자유로워집니다. 여행을 갈 때도 자유롭고요, 올 때도 자유롭고, 그리고 그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거는 이 여행의 질을 상당히 높여주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관광지에 산책을 하는 것도 뭐 호텔이나 그런 숙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호텔 시간에 맞춰서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자유롭다. 뭐 산책에도 큰 시간을 들일 수 있고요. 밥 먹는데도 큰 시간을 들일 수 있고요. 뭐 여행지 구경을 하는 것도 큰 시간을 들일 수 있고, 여행의 질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저희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런 편의성들 때문에 여행의 빈도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무조건 여행을 많이 가야 돼? 많이 가는 게 무조건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뭐 현대인들이 요즘에 5도 2촌을 꿈꾸고 있고 적어도 이틀 정도는 자연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비추어 봤을 때 여전히 장점이 맞다는 거죠. 여행을 자주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거기 가서 휴식이나 힐링, 좋은 공기, 좋은 음식들, 좋은 관광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의 질이 올라가는 아주 기초적인 에너지가 당연히 됩니다. 이 카라반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운용하고 있는 소형 카라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뭐 대형 카라반이나 뭐 아주 뭐 고가의 모터홈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뭐 사실 제가 운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관찰, 간접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비교적 소형 카라반에 대한 운용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안내를 드립니다. 그간 이제 구매를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이나 뭐 이제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으로 좀 해소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영상을 짧게나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이야기거리로 다시 영상을 남기도록 할게요. 안녕. 참고로 우리 와이프가 자꾸만 겉멋들었다고 저를 놀립니다. 예. 유튜브를 찍는 게 겉멋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겉멋들었다고 그러지. 네. 진짜 안녕.